휴지기 탈모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산후 휴지기 탈모 제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한번 내려놓고 다이어트 어머님 중에는 없으시죠? 다 날씬하시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젊은 여자분들은 반은 이것 때문에 옵니다. 원장님 제가 살을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제가 물어보죠. 보고 살 뺐죠? 3달 전에 살 뺐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몸을 촥 빼면 3달 있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뒷머리, 옆머리, 윗머리 다 빠지게 되고 다행히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약을 잘못 먹어서 가장 흔한 약이 경구 피임약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또 수면제 이런 것도 만성적 복용하면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이런 약물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게 스트레스. 자,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스트레스란 말은 어떤 질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몸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고 뭐가 어떻게 깨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면 그때는 열심히 이제 박수를 치면 돼요. 웃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20대 후반에 특히 여자들이 제 경험으로 굉장히 많은데 확장성 탈모라 그래서 여기는 유전성 탈모, 나머지는 휴지기 탈모가 와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이식도 못하고 치료에도 반응이 굉장히 더디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진행이 일찍 된다 싶으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장기 탈모는 요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료 후진국인 걸 저는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느껴요. 자, 항암 탈모를 치면 국내에서는 카페만 나와요. 환우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6개월 후면 난다 하더라. 기다려봐. 막 이런 이야기만 자기들끼리 하는데 와서 다 막 울고 그러세요. 다 가발 쓰고 오시고 그런 주변 지인들도 아니라 카페를 통해서 다른 환우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버티고 있었는데 안 나는 거죠, 나는. 근데 원래는 항암 탈모는 항암 주사를 맞기 전에 두피를 13도씨로만 낮춰주면 87%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안 하냐는 거죠. 암을 다루는 의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건 머리 빠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약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빠지지 않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중기라고 생각해요. 유럽, 미국에는 그런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돈을 기부를 해서 연구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장비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암 병동에는 비치가 돼 있거든요. 주사 맞기 30분 전, 15분간 하고 주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모자처럼 생긴 쿨링 기구를 딱 끼고 다 다리 닦고 잡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물론 이제 아름다운 사진이긴 하지만 그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 약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환자들을 조금 볼 겁니다. 네. 자, 탈모로 오는 환자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왔을 때 남자아이들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되게 실은 이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눈을 돌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진행된 환자들도 있고 근데 그 환자들이 대기실 한편에서 조용히 모자 눌러 쓰고 있다가 조금 좋아지면 약간 이제 건들건들해집니다. 밖에서 원장님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모자를 조용히 벗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서 좀 가려도 보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정말 저한테는 기분 좋은 부분인데 심리적 위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계속 이렇게만 하시죠. 앞머리만 내리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눈 안 마주치고 이러고 있거든요. 남자들도 제가 머리 진단하를 올리면 다시 쓸어내리고 올리면 쓸어내리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탈모 박사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제 논문을 일일이 뒤져서 보고 왔어요. 원장님 논문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던데 거기 발표 사진까지 봤어요. 고맙다고 해야 될지 이걸 스토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정보들이 틀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뭐뭐뭐 하더라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염려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자기가 나는 머리가 너무 많아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봐서는 정상인데 싶은데 본인은 탈모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반대로 탈모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돼. 왜? 병이 아니잖아요. 머리 없으면 밀고 다니면 돼요. 자신 있으면. 그게 좋은 자세인데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염려증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고요. 저는 우깁니다. 난 원래 가는 거야. 저는 돼요. 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고
자, 실제로 돌아다닐 때 남의 머리 봅니까? 저는 봐요. 직업병이니까요. 백화점에서 저는 절대 엘리베이터 안 타요.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내려갑니다. 손이 막 주머니 들락날락해 명함을 빼고 싶어서 막. 근데 이제 이건 직업병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러지 누가 탈모인가 이렇게 보질 않잖아요. 근데 탈모 환자들은 다 자기만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럼 죽겠어요. 막 그러면 멋진데 그래요. 멋진데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 이마 이렇게 넓으면 이마가 훤칠하니 정말 너그러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좋으신데요. 왜 이식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쩐단 말이요. 그러면 봅시다. 못 이긴 척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심하다고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환자가 심한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일깨워 주려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제가 이걸 이야기하죠. 아무도 안 봐요. 본인이 유명 인사인 줄 알아요. 아무도 당신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다니세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고요. 귀가 얇아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샀다가 누가 뭐 한다면 이거 샀다가 몸은 골병 들고 머리는 더 빠지게 되죠.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가장 좀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그렇게 해서는 어느 병도 낫질 않는데 절박한 만큼 여기서 조금 아니다면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한번 가볼까? 결국은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특징으로 하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조사를 봤더니 인터넷, 미용실, 지인, 기타, 누구냐, 사촌 누나, 아랫집 아줌마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얻는단 말이죠. 근데 50.9%가 틀렸더란 말이에요. 자, 의사들이 틀린 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5.3% 빼고 나면은 나머지 80% 중에 약 거의 70% 환자가 병원 외에서 듣는 정보의 70%는 틀린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치료를 보면 간단히 원인을 잡고 튼튼하게 하고 안 되면 심으면 되는 겁니다. 크게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원인 잡는 것이 이제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시중에 나오는 각종 혹하게 하는 치료들에서 주장하는 바도 결국은 DHT를 억제해보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탈모 치료를 혹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인데 다 이거죠. 자기 남편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와서 저한테 떡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줍니다. 남편이 갑자기 잘생겨지면 바람 필까 봐 안 줘요. 절대 안 주세요. 반대를 사모님이 하세요. 두 가지 이유로. 비싼데. 두 번째, 잘생기셔서 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년 걸리세요. 설득하는데, 부인 설득하는데 1년 걸리십니다. 보통은. 네. 아니면 부인이 일찍 남편을 손을 잡고 이식하자고 오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애들이 유치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늙은 남편하고 못 가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반대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러신다니까요.